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달걀 이렇게 드시면 몸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흔히 달걀을 영양면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완전식품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달걀에는 다양한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과 칼슘, 철분, 세레늄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 제작자가 달걀이 어르신들께 보양만큼이나 좋은 음식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입니다. 첫째로 김치나 나물 등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달걀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게 하여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경우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인 분들이 많은데 달걀은 영양 결핍 상태를 막아줄 좋은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걀을 꾸준히 드실 경우 어르신들에게 좋은 점은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를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달걀을 꾸준히 드실 경우 어르신들에게 좋은 점은 골다공증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달걀을 꾸준히 드실 경우 어르신들께서 좋은 점은 눈 건강에 아주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이 드실수록 어르신들의 경우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달걀의 흰자는 근육을 생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특히 어르신들께 효능이 뛰어난 달걀에 대해서 일각에선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성분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제작자가 이 영상 뒤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어르신들께 효능이 뛰어난 달걀을 어떻게 드셔야 어르신들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보양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는 달걀의 다양한 섭취 방법에 따른 좋은 점과 해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달걀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는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당연히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요. 일부 어르신들은 생달걀로 먹어야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하시면서 생달걀로 드시는 것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달걀을 생으로 드시면 영양학적인 면에서나 또는 섭취 위험성 면에서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영양학적인 면에서 살펴볼까요? 어르신 여러분, 달걀을 드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흡수하려면 펩신과 소장의 트립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달걀에는 트립신에 저항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생으로 드실 경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생달걀 단백질의 함유된 항비오틴 단백질은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여 식욕부진이라든가 전신 무력감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피부 염증이나 눈썹 탈모 등의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달걀을 생으로 드실 경우 왜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또 하나 생달걀을 드실 경우 가장 위험한 점이 바로 병원균과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식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생달걀은 병원균과
기생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드실 경우 감염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이지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살모넬라 균에 의한 식중독 위험성입니다. 살모넬라 균은 생달걀 섭취라든가 덜 익힌 달걀 섭취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염 물질이 묻은 도구로 달걀 껍데기를 깨는 조리 과정에서 흰자나 노른자 등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요리 과정에서 달걀을 만졌다면 달걀 표면은 살모넬라 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손과 칼, 도마 등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젊은이들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더 주의하셔야 한다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을 반숙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 달걀을 어떻게 많이 드시나요? 반숙으로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영상 제작자가 보기에도 반숙으로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더군요. 영상 학자들도 대체로 건강하게 달걀을 먹는 방법으로 반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에 의하면 달걀을 반숙으로 드실 때 영양소 체내 흡수율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그 어느 식품보다 달걀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 성분은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유명하지요. 사실 레시틴은 기억의 저장과 회생에 중요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분도 반숙으로 드실 때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이 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반숙으로 드실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름이 아닌 앞에서 영상 제작자가 말씀드린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는 살모넬라 균의 위험이지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임신부나 영유아나 노약자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반숙 달걀을 피하라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립보건원은 노인이나 임신 중인 여성과 영유아들은 반숙 달걀을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이처럼 보건당국에서 반숙 달걀 섭취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을까요? 바로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는 살모넬라 균 위험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정처 관계자들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날로 먹을 경우 살모넬라 식중독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살모넬라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섭씨 74도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은 임신부나 노약자들은 달걀을 반드시 완숙으로 조리해 먹어야 하고 생달걀이라든가 반숙 달걀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어르신들께서 달걀을 생달걀이라든가 반숙 달걀로 드시는 것을 왜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세 번째는 하루 지난 반숙 달걀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번에는 하루 지난 반숙 달걀을 드시면 어떨까요? 이 또한 아주 위험하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제작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께서는 달걀이 완전히 익지 않은 반숙 달걀로 드셔도 위험한데 적절히 보관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 지난 반숙 달걀을 드시는 것은 더욱 위험하겠지요. 세균이 번식하여 위장 불편이라든가 헛배 부름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그렇다고 달걀을 오래 삶을수록 좋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그럼 달걀을 오래 삶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달걀을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 쏘고 철 이온이 흰자 쏘고 황 이온과 결합하여 용해하기 어려운 황화철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상 제작자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달걀 후라이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걀 후라이는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잖아요. 영상 제작자도 이전에는 많이 만들어 먹었던 반찬 중 하나가 달걀 후라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달걀 후라이는 기름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달걀 후라이를 깡통 반찬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깡통 반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반찬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높은 반찬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달걀 후라이가 깡통 반찬에 속할까요? 달걀 후라이는 기름으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열 온도가 높아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모두 손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달걀 후라이를 즐겨 먹은 사람 19명 중 한 사람이 대장암 발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확률보다 대장암 발병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놀랍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달걀을 요리하여 드실 경우 가급적 기름을 첨가하지 않는 요리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달걀 후라이는 요리 시간이 짧고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요리법이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자주 해먹어서는 안 되는 요리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걀말이라든가 볶음 달걀 등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이 또한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걀에 설탕이나 두유를 넣어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 각종 음식을 만들 때 달걀과 설탕을 함께 넣어 요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요. 아마 맛을 내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영상 제작자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만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 경우 우리 몸을 해치는 음식이 만들어지기 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영상 제작자는 우리 몸을 위해서라면 되도록이면 무엇이든 자연에 가깝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달걀과 설탕을 함께 넣어 조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영양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온 속에서 당화리신이라는 물질이 생겨 달걀 속의 유익한 아미노산을 파괴해 버린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아침 식사로 달걀 1개와 식빵에 두유 1컵을 마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 아침 식사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달걀과 두유를 함께 드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달걀과 콩의 좋은 성분을 함께 흡수할 수 있어 우리 몸에 좋을 것으로 여겨지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 둘을 함께 드실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콩에는 트립신이 들어있는데 달걀 흰자위에 들어있는 느슨한 단백질과 서로 결합해 영양 성분의 손실을 조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서로 영양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달걀에 설탕이나 두유를 넣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이 점도 잊지 마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달걀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달걀을 하루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많이 드실 경우 어르신들이 다 아시다시피 달걀은 고단백이기 때문에 신진대사 필요 물질인 대사산물이 증가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 기능의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에 달걀 섭취량은 어느 정도 양이 적당할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양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를 드시면 좋다고 봅니다. 단 콜레스테롤 환자의 경우는 일주일에 3개 이하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라든가 산모나 유모, 신체 허약자나 또는 수술 후 회복기호 환자는 고급 단백질 섭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3, 4개의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 섭취하면 좋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공복에 달걀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공복에 달걀을 드시면 어떨까요?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 차원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공복에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영상 제작자는 알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걀처럼 많은 양의 단백질을 공복에 드시면 흡수된 단백질은 영양소로 쓰이기 전에 열량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양 보조 작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이 달걀을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는 달걀을 삶아서 완숙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달걀을 삶아서 완숙으로 드셔야 하는 이유를 미국의 금융 전문 웹 미디어인 MSN 머니가 최근에 미국의 한 건강지에 실은 내용을 영상 제작자의 생각을 덧붙여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특히 어르신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삶은 달걀을 드시면 오랫동안 포만감이 느껴져 열량의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삶은 달걀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들을 함께 드시면 영양면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삶은 달걀은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은 달걀은 눈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을 매일 드시면 실명의 원인인 황반변성을 예방해주고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삶은 달걀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삶은 달걀은 근육을 강화해 준다는 점입니다. 삶은 달걀 흰자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지요. 다섯 번째는 삶은 달걀은 간식으로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달걀 섭취 방법 8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앞에서 소개한 다양한 달걀 섭취 방법 중 어르신들께 가장 안전하고 영양도 풍부한 삶아서 완숙으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달걀의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달걀 한 개에는 약 250mg 정도 비교적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는 말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보면 달걀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어르신 여러분, 달걀을 섭취하더라도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에 의해 녹게 되어 침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콜레스테롤 논란은 이미 미국의 의료 영양 분야를 총괄하는 미국 정부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가 달걀 섭취로 인한 콜레스테롤 증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달걀 한두 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걀 이렇게 드시면 몸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